자, 사이버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원,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보안주죠. 보안주 사이버원. 뭐 그렇게 크게 아주 뭐 그렇게 크게 아주 대단히 부각하지는 못했습니다만 2024년도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굉장히 컸던 거예요. 470에 113억까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줄어들었죠. 자, 이번에 이쪽 종목들 같은 경우 4분기에 1년의 이익 대부분이 4분기에 난다라고 얘기 들었죠. 이제 곧 나오게 될 거예요. 실적 발표가 나오면 4분기에 거의 뭐랄까 이게 작년 같은 경우도 본다 그러면 여기 보시죠. 그 앞쪽에 2023년 같아요. 매출이 479억이고 영업이익이 113억이에요. 480억, 113억. 그런데 지금 4분기 쪽에 218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까운 40%가 되는 게 매출이 여기서 다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 80억이에요. 전체 113억에 85억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70%가 넘죠? 이런 게 나오는 게 이게 전형적인 보안주들, 그 다음에 구형 소프트웨어주들 같은 경우가 대부분의 공식이죠. 그래서 4분기에 이제 큰 폭으로 개선이 나오는 종목이고요. 자, 이 사이버원의 경우는 앞쪽에도 지금 주가가 이렇게 보다시피 개인정보 유출, 요게 이슈가 될 때마다 이렇게 번쩍하고 떴던 거예요. 뭐 굉장히 많죠. 지금 개인정보 유출된 게 자, 가장 큰 사건으로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 쿠팡 사건 같은 경우가 있을 테고요. 쿠팡 같은 경우가 있을 테고 그 앞에 쪽에는 뭐 SK텔레콤, KT, LG유플 다 뚫렸죠. 전부 다 뚫렸어요. 뭐 안 뚫리는데 찾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에 이때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게 우리 기업들이 그러니까 보안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박하고 이쪽 같은 경우는 왜? 뭐 크게 뭐 그래가지고 사과 한 번 하면 끝나고 뭐 한두 번 나오는 뉴스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인식 자체가 굉장히 낮죠. 이게 10억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연 10억 들어가면 될 거를 그걸 아낀다고 이지랄 들어가지고 이런 대형 사고들을 치고 자빠진 겁니다. 딱 10억 들이면 되는 거예요. 10억. 자, 그러니까 팀 하나 운영하면은 막아선다는 얘기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형사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조금 더 확장할 수 있겠습니다만 웬만한 회사들 같은 경우는 10억짜리 팀 하나 구성을 하면 저는 이제 해킹을 뚫고 들어온 애들 다 막아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10억이 아까워가지고 이런 10원짜리 일들을 저지른 거야. 결국에 그럼 이걸 막으려고 한다 그러면 애초에 그래서 이 보안을 획기적으로 강조해 개인정보 유출되면 그래서 그 과징금 그냥 왕창 때려버리면 된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과징금 무서워가지고 쓰게 되어 있어요. 도대체 몇 년째냐고 이 해킹이 그랬었죠? 자, 이렇게 됐는데 이게 오늘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늘 뉴스가 드디어 나왔어요. 매출 10% 과징금 현실화.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선택이었죠. 선택. 안 해. 애새끼들이. 해야 되는데 겨우 10억만 쓰면 되는데 그 10억을 안 쓰고 이런 짓거리들하고 대충 그냥 뭐 하청 뭐 이런 데 가지고 대충 설렁설렁 팀도 없이 자체적인 팀 없이 그냥 맡기는 거야. 대충. 그러면 이제 이런 보안회사 하나가 한 1억 받고 그리고 회사들 수십 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그 해커들 같은 경우 지키는 사람 혼자서 100개 기업을 지키고 앉아 있어. 그러면 이게 작정한 해커들이 이건 못 뚫고 들어가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각 회사별로 그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용상으로 친다 그러면 이제 현실에 이거 굉장히 강력한 재료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강한 종이죠.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건 뭐 이제 8월 시행 이러면 8월 시행이다라고 해서 이제 말이 뜬 겁니다. 이제 현재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이건 될 걸로 봅니다. 이거 왜 그러냐라고 하면 쿠팡 때문이에요. 예? 당장 이 쿠팡 같은 새끼들이 저 어처구니 없는 놈들이 지금 저러고 지들 잘못한 거 없다라고 지금 저러고 자빠졌잖아요. 저 손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나머지 새끼들도 지금 한둘도 아니고 계속 한둘도 아니고 전부 다 사고 치고 있고 이러면 뭐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소리 왜 나만 갖고 그래 이거 아닙니까? 본인은 29만 원인데 왜 나만 갖고 그래 뭐 이런 소리 당연히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정부 이게 지금 정부 여도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거 한다라고 봐야 돼요. 이거 까야 돼 이제. 그래서 이 매출 규모에 따라서 매출 규모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해가지고 이 무제한으로 이렇게 왕창 늘어나게 이제 이 정도 해줘야죠. 이래야 지금은 이제 최대로 1,000억까지 물을 수 있는 겁니다. 재무 리스크 수준으로 나온 거죠. 이렇게 해야 그래야 투자를 할 거 아니야. 그냥 안 하잖아요. 지금 10억이면 된다 그러는 거 그걸 안 하는 새끼들이야. 그러면 그래가지고 뭐 네 정보 셌지 내 정보 셌어?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어쩌라고? 뭐 어쩔 건데 안 쓸 거야? 통신? 그러니까 SK텔레콤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KT나 이런 쪽에서 그래가지고 막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죠. 그 광고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옮겨갔는데 알고 봤더니 KT 걔네도 다 뚫렸고 LG텔레콤도 다 뚫렸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내 정보가 아니죠. 실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어디서 샜는지 이 새끼들 뭐 이름까지 다 알아가지고 맨날 문자 보내고 자빠졌죠. 그러고 앉아있는데 어디서 이게 스미싱되고 해킹되고 그렇지 피싱 될지 그럼 누가 알아? 그러면 저희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들 많이 쓰는 이런 거에서부터 지금 막아줘야 된다 이거야. 충분히 여러 개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얘기로 나왔던 그 기업들 중에 이거 보안으로 돈을 못 막을 만한 그 정도 수준 있는 기업이 어디냐 이거야. LG텔레콤이 SK텔레콤이 돈이 없어가지고 못했어요? 곱하기 돈이 없어서 못했어? 안 한 거죠. 돈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잖아요. 네? 그럼 이 재료 자체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재료가 큰데도 불구하고 시세가 왜 이러냐라고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우선 첫 번째는요. 이미 기반형이라는 인식이죠. 지금 보시다시피 얘는 이미 이전에요. 주가들이 그래서 해킹 사태 그러면서 주가들이 이렇게 해킹 연달아 사고 터지면서 이렇게 주가가 이미 다 이렇게 올라왔던 게 가장 큰 부분이 요게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요런 테마는 구성상으로 무슨 테마, 어떤 테마에 들어간다라고 얘기 드렸죠? 이런 테마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쪽의 테마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런 테마들을 뭐라고 분류를 했냐라면 제가 틈새 개별 테마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틈새 개별 테마는 언제 더 강력한 위력을 보이냐라고 하면 시장이 빌빌거릴 때입니다. 시장이 빌빌거릴 때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마구 시장이 미쳐 나올 때는 이건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하나에어로, 효성중공업 뭐 이런 시장 대표주들이 미친 적하고 할 때 요런 때가 아니고 이렇게 박스에 걸려가지고 빌빌거리고 있을 때 이렇게 미친 듯이 달려나갈 때가 아니라 박스에 걸려서 빌빌거리고 있을 때 이런 식에서 그래서 지금은 틈새 개별 쪽으로 잠시 이동해 계시고요. 이런 얘기 드렸었잖아요. 이번 달 내려가서 잠깐 틈새 개별, 그렇죠? 그래서 저 아크릴 같은 종목들 굉장히 비싸긴 합니다. 첫날 같은 데 설명해도 오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오늘은 왜 틈새 개별의 날이니까 이런 종목들 설명드렸었죠. 아크릴이 첫날 들어왔을 때 그 뒤에 쭉 깨졌다 지금 다시 들어왔습니다만 이거 상장 첫날 제가 이거 추천을 드리면서 이거 굉장히 비싸게 상장된 종목입니다만 그래도 오늘은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 종목이 없어. 다 내리고 10개 중에서 9개 10개 시장에서 10개 종목 중에서 9개 내리고 1개 오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하나 살아있는 종목으로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날은 들어가도 됩니다. 오늘은 들어가도 됩니다. 라는 겁니다. 틈새 테마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런 틈새 테마 애들이 반짝반짝 더 빛이 나려고 그러면 개똥벌레가 아니라 진짜로 빛나는 별이 되려고 하면 다른 애들이 좀 헤매야 돼요. 그러니까 중동 테마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는데 흥구성교 같은 경우는 오늘 그래도 좀 올랐죠. 이런 것들이 이제 빛을 내려 그러면 더군다나 이미 주가를 이렇게 반영해. 만약에 이게요. 이런 주가 반영이 여러 차례 걸쳐서 이런 반영한 것들이 사전에 반영한 부분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 꼬라지보다는 조금 더 올라 들어갈 수가 있었겠죠. 이제 현재 퍼센트로 보자면 사이버니 3.13%가 밖에 안 돼서 저쪽에 있는 뭐 지니언스라든가 라온이라든가 얘들보다 오히려 더 낮습니다. 이게 지니언스가 3.24고요. 그다음에 같은 쪽에서 보안주 라온 시큐어 여기가 3.68이니까 오히려 얘보다 못하죠.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껌 붙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올라 들어오고 있죠. 지금이 장중 고가예요. 근데 이 사이버원 같은 경우는 이슈가 들어왔다가 이제 확 눌려 들어갔거든요. 이건 이제 기존에 이쪽에서 들어갔다 이렇게 물려있던 이런
이런 쪽에 있는 물량들이 번쩍하고 들어왔다가 사실은 여기서 지금 야 이건 이제 팔고 나가야겠다. 팔고 내려가지고 지금 저 빛나는 별들과 같은 팝트론도 지금 미쳐서 날뛰고 에코프로 BM도 올라 들어가고 저거 사야지 그러고 저쪽으로 다 몰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래서 틈새 타마들 같은 경우에는 장세가 좋을 때보다 약할 때 저 좋은 흐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재료 자체는요 이거 파괴력 굉장히 큰 거예요. 다시 보시죠. 매출굴에 10% 최대 1000억까지 부과가 된답니다. 그러면 이제 대충 그냥 보안은 저 대충 하청이나 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보안 하청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구조가 왜 이 꼬라지가 돼 있냐 그러면 보안주라든가 소프트웨어주라든가 그런 게 대부분 다 4분기 다 난다고 얘기를 했죠. 이게 왜 이 꼬라지가 된다면 4분기에 저때 그냥 한 번에 수주 다 줘버리고 1년 해라라는 거야. 야 너네가 자 이제 1년 맡아서 해 이겁니다. 이래가지고 이게 1, 2, 3분기 내내 실적이 이 꼬라지를 보이겠다 4분기만 들어가는 거야. 그게 왜 사실상 이 기업들이 보안 하청, 대기업들이 보안 하청을 주는 그거 받아가지고 쭉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게 수십 년간 이랬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이제 저런 흐름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런 구제가 탈피돼서 이제 매년 강화되는 매 분기 그래도 실적이 고르게 나는 이 중에서는 이제 가장 병신 같은 종목인 여기 같은 경우도 그러죠. 안랩 같은 경우도 이렇거든요. 4분기에만 실적이 나오고 있죠. 1분기 안 나고요. 1분기에 10억밖에 안 됐어요. 4분기에는 200억이 나왔죠. 이게 보안주들이 다 이래요. 근데 이게 이제 평준화돼서 고르게 올라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흐름으로 바뀌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지니언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나은 걸로 아는데요. 제가 예외적으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라도 조금 더 낫죠. 여기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이 구조예요. 이게 다. 근데 이게 이제 고르게 올라가는 쪽으로 이렇게 바뀌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확대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좀 더 강화돼 가지고 이제 상시 고용 형태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래서 대충 뭐 이제 1억 받고 100개 하던 1억 받고 1억씩 받고 100개 하던 거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사람에서 직원 한 명에서 3개, 4개씩 커버하고 이러고 자빠졌던 거 이게 아니죠? 그럼 이제 3명씩 팀이 들어가서 10억씩 받고 3명 1개 팀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거의 역시 마찬가지 직접 고용을 하지는 않겠죠. 그럼 이제 팀별로 고용을 하고 들어가는 1억짜리가 10억짜리로 바뀐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앞에 나왔던 요게 지금 맞는 겁니다. 이 기사가. 이 내용이 맞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 틈틈이 계속해서 치고 드는 작년에 올라드는 것처럼 여기 이제 계속 이슈가 이제 계속 나오겠죠. 이제 이렇게 되면 계속 이슈가 나오게 되면 이제 틈틈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종목에 지금 봤던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는요. 우선 이 지니언스라고 하는 이 종목하고 그다음에 사이버원하고 딱 2종목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라운시큐어, 3종목 정도인데 그 중에서 가장 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게 이게 사이버원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하나 이렇게 넣어두셨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넣어두기에 딱 좋은 상황이죠. 그런 거 이제 넣어두셨다가 나중에 시장에 조금 삐걱삐걱하는 흐름이 된다 그러면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거 튕겨 나오면 먹고 빠지고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될 거예요. 앞으로도. 작년에도 이미 많은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올해도 이런 게 계속 나올 수 있다. 야 이거 간식거리로 끝내주지 않습니까? 에? 넣어도 자 우리 간혹 뭡니까? 우리 먹방하는 찌양네 집에 가보면 그 팬트리에 보면은 뭐 라면이랑 뭐 과자랑 산더미처럼 사놓고 있잖아요. 간식거리. 우리도 종목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챙겨둘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면서 단타 흐름을 줄 테니까. 그냥 넣어두시고요.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 직접 이건 못 챙긴다 그러면 또 이런 걸 대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챙겨주는 사람들이 있죠. 어디에? 오르고요.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각 스토어에서 한글로 오르고 검색을 하셔서 오르고 ATM 스탁 앱을 딱 설치를 하고 간단한 무료 회원 가입에 입장을 하시면 여기서 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보안 테마주 하시는 분 있죠.
테마주 하는 분 있고 재료주 하시는 분 있고 테마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자 이런 종목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 대신에 이렇게 테마주들 이렇게 다 구분을 해놨다가 체크를 딱 하고 있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했다가 이제 요게 타이밍이 딱 들어오게 되면은 빡 찔러가지고 깔끔하게 먹고 튄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이런 거 다 분류를 해놓고 이제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때가 오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먹이를 던져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여기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쭉 다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살펴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테마주를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테마주를 거의 잘 평상시에는 테마주를 잘 안 다루는 저 같은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빼놓고 가야죠. 테마주의라는 이런 사람들을 체크를 해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때가 되면 이런 분들이 이런 종목들 들어가라라고 이게 종목을 딱 뿌려준다. 그럼 다 받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은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이 전문가들이 어떤 스타일로 매매를 하는가 이런 걸 이제 살펴보셔야죠. 성공 메이커님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상장주 매매 이런 거 전문을 하시고요. 김민근 대표 테마주 작업 많이 하시는 분이고, 그렇죠? 이게 스타일들이 이게 다 틀려요. 가르치게 보면 급등주 시온도 딱 이름만 보도 벌써 딱 나오죠. 단 2시간 가장 강한 종목으로 승부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코끼리 아저씨 이름 벌써 조금 있다가 이제 방송하게 될 뿐인데 이름부터가 딱 느낌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과 투자 성향이 맞는 전문가를 찾으시면 그쪽에 들어가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며칠간 이렇게 살펴본 다음에 이제 흐름 잡은 잘 맞추고 있는 최근에 아주 잘 맞추고 있는 여러분들 열심히 따라다니게 된다면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계좌는 왜 이래 이런 일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대박 수익 쓸어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